안녕하십니까. 오늘 기자회견을 맡은 공보 담당 장현옥입니다. 먼저 귀한 시간을 내서 기자회견에 참석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특성화고 일반고 전환 등 고교체제 개편에 따른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수어 통역은 공보 담당관실 박상훈 주무관님이 해주시겠습니다. 기자회견 순서는 김강수 교육감님께서 기자회견문을 발표하시고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강수 교육감님께서 특성화고 일반고 전환 등 고교체제 개편에 따른 기자회견문을 발표하시겠습니다. 예,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김광수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신비스러운 푸른 용의 해임 갑진년 한 해도 이제 한 장의 달력만 남아 서서히 역사의 뒤안길로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 현장에서는 고3 학생들이 대학 진학과 진로 결정을 위하여 바쁜 날들을 보내고 있으며 학생들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하루에 분주한 날들로 연연해 있습니다. 올바른 인성,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미래 교육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 제주 교육과정은 우리 아이들의 안전하고 건강하게 갑진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8월 우리 교육청은 급변하는 교육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기자회견을 통하여 도민 여러분과 교육가족 여러분들에게 제주역 고교체제 개편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고교체제 개편안을 마련하면서 자문단 운영, 포럼, 전문가 토론회, 학생 및 도민들이 참여하는 대긴 토론회 등을 열어 의견을 들었으며 교육단체 등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습니다. 8월 이후 특성화고에서 일반고로 전환하는 제주고와 제주 여상에 대해서는 지난달까지 각 학교별로 3차례의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설명회와 각 학교별 학교 운영의 심의를 거쳐 제주 여상은 지난달 5일에 교육과정 변경 운영 신청서를 우리 교육청에 제출하였으며 제주고는 지난달 29일에 제출을 하였습니다. 향후 특성화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특성화고 지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내년 1월 중에 실시하고 결과를 고시할 예정입니다. 특성화고의 일반고 전환에 대한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제주고와 제주여상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내년 3월부터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제주고는 지난 8월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한 학년에 12학급씩 총 36학급 규모로 제주여상은 한 학년당 8학급씩 총 24학급 규모로 배치할 예정입니다. 제주와 제주여상 일반고 전환에 따라 신설 특성화고 설립을 말씀드렸고 신설 특성화고의 학과는 신산업에 맞는 학과, 학생들이 희망하는 학과를 편성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학과 편성 결과가 나오는 내년 3월경부터 관련 학과 전문가로 구성된 역시 TF팀도 본격 가동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특성화고를 신설하기 위하여 2025년도 본 예산에 사전 기획 및 설계 용역비 8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중기 제주 교육재정 계획에는 29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신설되는 특성화고는 제주고 부지에 한 학급당 4학급씩 12학급 규모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특성화고에서 일반고로 전환하는 학교에 대한 지원 방안과 신설되는 특성화고의 지원 방안은 TF의 의견을 반영하여 내년 8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신설되는 특성화고의 학과 편성 및 교육과정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이달 중에 연구 용역을 발주하여 내년 6월 말에 최종 보고서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번 용역에는 학과 편성 및 교육과정 운영 방안과 함께 직업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가칭 제주 미래 직업지원센터 구축 운영 방안 등도 포함해서 연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특성화고의 일반고 전환 등을 포함한 고교체제 개편의 대전제는 제주시 평준화 일반고의 정원은 증가하지만 제주시 동지역 중3학생 대비 고등학생의 총 학생 배치 비율은 현행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읍면지역 일반고 학생 배치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방침에 맞춰 우리 교육청은 읍면지역 일반고를 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학교로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이미 지난달에 평교사 8명과 업무 담당 전문직 3명 등 11명으로 읍면적 일반고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TF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읍면적 일반고 지원 방안도 내년 8월에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일반고인 성산고인 경우 특성화고로 전환한다는 방침에 따라 학과 편성은 신설되는 특성화고 학과 편성과 교육과정 운영 방안 용역에 포함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교육과정 여러분, 우리 교육청이 추진하는 특성화고의 일반고 전환을 포함한 고교체제 개편은 오로지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과 통합권 그리고 미래 인재로 양성하기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제주교육이 미래로 나아가는 걸음걸음은 교육의 3주체와 도민 여러분들의 응원에 힘이 없으면 동력은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함께 서로 소통하고 뜻을 함께 한다면 제주교육에 나아갈 목표인 올바른 인성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미래교육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특성화고 일반고 전환을 포함한 고교체제 개편은 이제 행정적인 절차만 마무리되면 2027년도 일반고 전환 및 특성화고 신설이라는 목표를 향해 본격적인 항의를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길에는 순풍에 도출한 듯한 순항을 하기도 하겠지만 거센 폭풍이나 태풍 등 우리 앞에 무수히 많은 어려움이 닥치기도 할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방법은 우리 교육청의 도민 여러분과 교육가족 여러분들의 두 손을 함께 맞잡고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앞날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뜨거운 응원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갑진년 한 해 건강을 유의하면서 하시면서 보람 있는 시간을 보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제주 미래교육을 위하여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제주도민과 교육가족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들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기자님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때는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마이크를 이용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주도민일보 신지희 기자입니다. 예. 이번에 그 일반고로 전환되는 학교들은 기존의 일반고들이 이미 구축해놓은 대입 전략이나 프로그램에 비해 경쟁력이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초기 입학생들이 대입 경쟁에서 좀 불리하다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걱정을 해소하고 공정한 입시 준비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도교육청은 그 단기적인 지원책이나 중장기적 계획을 마련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생각에 따라서는 상당히 걱정이 될 겁니다만 아이들이 학습할 수 있는 대학 진학을 위한 일반고인 경우이기 때문에 대학 진학을 위한 조건에는 어떤 학교 시설이라든지 학교의 어떤 전통이라든지 선생님들의 구성 그리고 교육과정 특히 방과후 교육 활동까지 한두 가지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 거죠.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부분에 틀림없이 일회로 들어가는 학생들은 어디에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참 운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과거에 한 두어 번 경험이 있습니다. 학교 이름을 대기도 좀 그렇습니다만 사대보고 맨 처음 선입할 때도 제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1학년은 3학년은 3년 하는 겁니다. 이게 1학년을. 그래서 나쁘게만도 볼 수 없겠더라고요. 그만큼 선생님들의 관심을 받는다는 거지요. 이게 그런 의미에서는 아주 긍정적인 그런 겁니다. 하지만 그
학교의 어떤 그 전통이나 이런 걸로 보면 일대니까 그 뒤는 지금 변환되는 것은 일대가 아니고 계속 이어져가는 뭐 이런 입장입니다만 학교의 실업과 우리가 직업 교과 몇 선생님을 빼면 일반고 선생님이나 직업고등학교 선생님이나 지금 거의 같은 선생님입니다.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 이쪽 선생님들은. 그래서 어떤 큰 차이를 과연 그렇게 느낄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저는 별로 걱정을 안 합니다. 한 2학년이나 3학년 출근될 때부터는 우리 어떤 선생님 전부나 이런 데서 좀 관심을 더 가져야 되겠지요. 유경험 선생님들을 보낸다든지 해서 혼선이 없도록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주여상 같은 경우에는 총동문회가 일반고 제한 당시에 총동문회랑 그 학교를 다니는 교사 학생 사이의 의견 차이가 이제 좀 수면 위로 올랐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학생 교사들도 찬성을 한 건지 좀 궁금하고, 또 두 번째 아까 말씀하신 거의 연장선인데 그 특성학과 교사들은 어떻게 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교장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 특성학과 선생님이 100%는 아닙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선생님들이 예를 들어서 부전공이라든지 이런 준비가 되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과 학생들이 동의를 어느 정도 했느냐, 물론 100% 반영하는 상황이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고, 학생과 선생님들은 좋아하지 않는다는, 그쪽 선생님들은 그 학과 그러니까 특성학과 그런 과 선생님들은, 그래서 선생님들이 부정적으로 보고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있는 교장 선생님이나 또 학부모라기보다는 동문회나 학교 운영회 등등에서 좀 설득도 하고 대화도 하고 하는 과정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마지막에 좀 운영위원회 그 과정에서도 그런 설득도 있고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그냥 100%다 박수치고 이렇게 들어갈 일은 아니어서 제가 이제 어느 정도는 짐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말씀. 예, 제주의 소리 한영진 기자입니다. 예. 지난 8월 기자회견에서 체육고 개편은 빠졌는데 이번에도 빠져 있습니다. 신설예술고를 대신할 미술과 음악과 보강에 대한 대책도 이번엔 보이지 않고요. 전반적으로 지난 8월 내용에서 크게 진전된 것이 없다는 느낌이 받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8월에 발표한 내용과 진전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단 하나 달라진 게 있다면 이 과정이 학교 운영회를 통과했다는 것은 달라진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설명을 몇 번 했다는 것.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술고 쪽은 지금 기존의 학교를 확장하거나 또는 확대하거나 또는 새로운 학과를 신청하면 허갈 여유가 있다는 정도로 마무리를 그때 했고요. 체육고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체육고에 관한 말씀을 지금 기자회견할 단계는 아니고 나름 이제 어느 정도 어떤 움직임도 있다는 말씀까지만 드리겠습니다. 네, KCTV의 이정훈 기자입니다. 오늘 예산 처리도 있고 그래서 관련해서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당장 내년부터 오늘 예산 처리가 되면 초등학생이 버스비가 무료가 되고, 그다음에 제가 듣기로는 7월부터는 중고등학생도 버스비가 무료가 된다고 듣긴 들었습니다만은 이 관련해서 어떻게 이용 방법이라든가 어떻게 학생들이 이용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고등학생이 버스 무료비 부분은 준비 기간이 한 6개월 소요된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렇게 많이 들 상황인지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남녀공학 부분에 대해서 원래 당초 올해까지 이제 중학교 남녀공학 관련해서 교육감님 입장 표명하기로 하셨는데 이 부분이 계속 조금 그 위에서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당초 교육감님이 생각하신 전환 시기 부분이 변동도 있는 건지 그거 포함해서 두 가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중학교 많게는 4개, 작게는 2개 교, 남자 학교 하나, 여자 학교 하나. 네, 남녀 혼성으로 편성을 이용했으면 하겠다는 것을 지난번에 우리 갑자기 이름을 잊었네요. 그 도민 무슨 위원회? 공론화위원회. 이게 잊어먹었습니다. 공론화위원회 그 권고 사항도 참고를 했고 해서 심중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보니까 제가 학교에 관계되는 어떤 교육 공동체 의견 수렴을 좀 더 해야 되겠다 하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잘 아시겠지만 우리 제주도에는 동네 그리고 어떤 지역 또 뭐 등등 해서 그런 좀 설득도 필요하고 또 설명도 좀 필요하고 하는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이제 속도를 늦춘 게 사실입니다. 당장 이렇게 하겠다 할 이유가 이게 없는 부분이 돼서 아시겠지만 신제주권의 이제 여학교 신설이 어려워서 남녀공학으로 접근을 하면 좀 이런 게 해소가 되겠다는 차원에서 준비했던 건데 그 반응도 괜찮고 해서 시작할 때 당시 상당히 희망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역시 또 걱정이 되는 게 동문회 쪽에 걱정이 좀 있고 해서 좀 더 설득을 해서 시간이 좀 늦더라도 제가 속도를 좀 늦춰서 진행하면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지면서 그 내면에 또 이런 게 있습니다. 학교에 남녀 혼성으로 가려면 남학교에는 여학생 화장실이 필요하고 여학교에는 남학생 화장실이 필요합니다. 학교 건물 내에 화장실 확대로 또는 개조로 접근할 수 있는 학교도 있는가 하면 도저히 이걸로는 접근 못해서 학교 밖에다가 화장실을 지어야 접근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없잖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당장 작년 연말로부터 약속을 했습니다만 이거는 좀 시기를 좀 늦춰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생들 시내버스 이제 무료제 그 얘기는 지금 어떻든 지방이든 동지역이든 교통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제주도 정책과 이렇게 이게 맞물려져서 도에서 좀 어떤 교통 정책이 새로운 교통 정책이 나오면 그거에 따른 우리가 어떤 협조 차원에서 좀 더 현실적이고 과학적인 접근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얘기들이 나왔던 겁니다. 앞으로 인원해 가면서 시기도 조절하고 매끄럽게 차 못한 가인은 아예 없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지금처럼 지원하겠습니다. 그 단계까지는. 또 질문 있으면 질문하겠습니다. 네, 뉴스엔제주 현달원 기자입니다. 이번에 그 수능 점수 발표됐는데 전국 발표돼서 제주도 지금 상황 좀 얘기 좀 듣고 싶고요. 그 일반고로 두 학교가 지금 전환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그 학교 지원이나 체계가 어떻게 됩니까? 특성하고 지원할 때하고 일반고 지원할 때가 좀 차이도 좀 알고 싶고요. 27년도 그 고교 체제 개편 요거에 목표를 두고 있는데 요 발전 단계나 이런 앞으로 어떤 것이 좀 주요한 건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초의 접근이 25학년도 중학교, 28학년도 고등학교, 특히 일반계고 학생 수용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겁니다. 이거에 대응하는 어떤 우리 대책이 필요했습니다. 제 지금 기억하기로는 28년도에 우리 일반계 고등학교 합격 학생 수를 35명, 40명으로 하면 되겠지만 그건 할 수 없는 거니까
지금 기준으로 해서 한 25학급 정도까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그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부터 뭐 신제주권에 일반고를 지어야 된다 하는 얘기가 있었고, 그 제주고 쪽에서 그 반대가 있어서 그때 좀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배경이 바로 그겁니다. 그냥 지는 게 아니고 학생 수 수용 때문에 그랬는데, 안 짓고 지금 있는 일반계획으로 수용을 하려면 지금도 과대학교인데 엄청난 과대학교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여고나 제주여고는 학급수가 1학년 학급수가 뭐 한 15학급씩 이렇게 가야 되는, 한 학년이 한 학교가 돼야 되는 이런 그 입장이 돼서 그 고민이 시작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일반고를 지어볼까 하는 생각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수용을 하려면 학수만 들여서는 대책이 안 되니까. 근데 아직 그 뭐 과정은 잘 봤지만 이게 벽에 부딪혀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다가 어떻게 보면 역발상입니다. 기존에 있는 특성화고를 일반계고로 남녀공학으로 전환을 하면서 여상과 제주고를 전환하면서 그 대신 제주고와 여상에 있는 특성화 학과 중에서 좀 학과 명칭도 좀 바꾸고 새로운 스타일로, 지금 목포나 전남 이쪽에는 항만물리학과 또는 항공물리학과 이런 학과들이 상당히 빛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 그쪽으로 접근도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런 걸 모두 포함해서 또 우리 제주도지사가 지향하고 있는 어떤 그 신에너지, 이런 한림공부의 항공우주가 관계가 되는 것처럼 좀 새로운 방향의 특성화고를 그야말로 정예로, 크게 말고 정예로 해서 과거에 우리가 느끼는 어떤 그 특성화고의 관난 선입감을 좀 이번 기회에 좀 바꿔보자 하는 게 저의 취지입니다. 이게 그렇게 또 학교를, 그게 큰 학교를 짓겠다는 게 아닙니다. 왜? 좀 학생들이 좀 줄 서는 학교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거죠. 거꾸로. 그래서 특성화고에 대한 좀 이미지도 좀 바꾸고, 또 한편으로 우리 수요가 되는 일반고 수요도 좀 해결을 하고,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어떤 그 목표가 한꺼번에 좀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다가 이런 그 생각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질문이 대답이 제대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알겠는데요. 그 요 수능을 받는 요 고교 수능 말씀이에요. 수능 말씀은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수능 과거처럼 통계를 안 냅니다 이제는. 예, 그래서 아직 보고받은 적이 없는데 반대로 제가 학교를 이렇게 한 몇 군데 다녔습니다. 그 사이에 다녔더니 입시 상황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좀 있으면 입시 상황으로 아마 소문이 나갈 겁니다. 그러면 요즘 그 학부모들한테 학생들이 있어서 아마 대충 알게 될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좀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예. 제주뉴스의 고병수 기자입니다. 예. 그 특성화고 예. 지금 4학급을 나눈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해상물리와 항공, 신재생 에너지 관련 학과를 만든다고 그러는데 지금 그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2024년도 학생 희망 직업 조사에 따르면은 뭐 크리에이터라든가 요리사라든가 이런 게 지금 상당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4학급 갖고는 아까 말씀하신 거하고 그다음에 요리 부분 또 뭐 이런 그 인터넷 부분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안 돼서 아주 특성화 한 10명, 15명이라도 이렇게 전문화해서 마이스터고 같은 만들려면 이 학급수를 좀 늘려야 되지 않나. 지금 그 말씀하신 중에 그 약간의 그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새로 만드는 학교에 그 무슨 항공물류 이런 걸 만들겠다는 게 아닙니다. 항공물류나 또는 그 해운물류 이런 거는 성산포를 지칭하는 겁니다. 이거는 새로 만드는 학교는 지금 말씀하신 요리, 그다음 지금 아이들이 좀 가고 있는 스마트팜, 예, 그리고 저쪽 여상 아이들이 또 좋아하는
그 여상 선생들이 신청한 학과가 또 있습니다. 한 3개 신청해 있는데 해서 지금은 계획은 4학급 정도가 되는데 지금 TF팀에서 학과를 조정하고 나올 때 어쩌면 5학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 대신 학급당 학생 수는 지금처럼 뭐 28명, 30명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좀 한 20명, 한 25명 이렇게 해서 좀 정예로 가겠다는 겁니다. 시작은 그렇게 해놓고 또 필요하면 그때 또 학과는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제주도는 지금 뭐 일반고를 많이 선호하지만 지금 육지나 지금 대세가 대학 진학은 좀 줄고 취업을 하려고 취업이라 창업을 하려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육지는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근데 제주도도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제주도의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특성화고 진학 선호도 조사했더니 7% 나왔습니다. 지금 제주도의 특성화고 비율은 약 20%에 가깝습니다. 지금 제주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육지의 과거의 마이스터곤이 지역 특성을 가진 수해양 또는 뭐 서탄 자원 그리고 저쪽 경북 쪽으로 뭐 이제 이런 그 좀 특이한 특성화구들이 요새는 참 많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제주도 특성화구는 지금 잘해야 제주도 특성화구에서 제대로 가고 있는 이제 길을 좀 잡았다는 게 한림고고 그리고 어디입니까 고산우리 한국뷰티고 그리고 서기상과고 서기상과고도 많이 자리를 잡혀가고 있습니다. 지금 나름대로. 그리고 이제 의료 쪽에 이제 중문고. 근데 잘 아시겠지만 우리 제주시에 있는 이제 두 학교 특성화고인 경우는 계속해서 이제 뭐랄까 제주고에 같은 경우는 학과가 한두 번 바뀐 게 아니지요. 그래서 지금 현 주소가 관광영어, 관광경영, 예, 지금 뭐 관광원에, 관광조리. 그래서 관광에서 관광학교로 지금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그냥 놔두지 말고 손을 봐야 되긴 하겠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문회에서 어떤 이런저런 요구도 있었는데 동문회가 그냥 무작정 요구한 게 아니거든요. 이게 그래서 제가 그 대화 과정에서 참 그 가슴 아픈 일들이 참 많습니다. 심지어는 저더러 우리 학교 졸업 안 했으니까 그런 말 할 자격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여기 계신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도 전 정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 얘기 들으면서 오죽했으면 졸업하신 동문들이 밖에 나와서 100년 역사를 가진 학교를 바꿔달라고 할까. 이거 우리가 그냥 넘어갈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제가 그때 제가 용기를 가진 게 학교 이미지를 바꿔드려야 되겠다. 바꿔드리는 방법은 우리가 좀 더 현실적이고 과학적으로 좀 접근을 해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질문 하나만 더. 예. 그거 좀 죄송합니다. 그 예술체육고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그 예술고 같은 경우에 지금 사실 당초 교육감님 생각대로 안 되시면서 지금 애월고 같은 경우에는 그 신입생 경쟁률이 너무 치열합니다. 미술과 들어가는. 그래서 그때 교육감님께서도 관련해서 학급 증설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후속 조치가 아직 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입장 하나 부탁드리고 아까 체육고 관련해서는 저도 일설에 그냥 듣기만 했습니다. 교육감님이 어디에 체육고 설립 관련해서 좀 요청을 했다. 근데 아까 또 움직임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혹시 그쪽에서 체육고 설립 의향 관련해서 좀 어떤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특정 한두 명하고만 대화해서 되는 거면 쉽게 여기서 발표를 하겠는데 이게 어떤 그 지역의 어떤 분위기라든지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조성하고 반대하시는 분들은 좀 설득도 하고 어떤 미래에 관한 어떤 청사진도 제공을 하고 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체육고 관련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기를 딱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이건 딱 시기를 정할 수도 없고 해서 앞으로 이제 기회가 되면 이건 어쩌면 가능성이 있겠다 해서 저는
표현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 말씀으로 드렸었고, 애월고 미술과 그 경쟁이 치열하다 필요하면 그 옆에 있는 일반과 내과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과 두 과로 하고 두 과를 뭐 아니면 일반과 세 과하고 미술과를 한 과 늘리단지 하는 작업은 저는 하시라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 예술고 관계는 그렇게 접근하겠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이렇게 너네 한 과 늘려 이게 아니고 학교 교육 공동체에서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의견을 모아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했을 때 나는 반대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아니 학교에서 요청이 없었다.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습니다. 추가 질문 좀 예. 드리겠습니다. 쉽게 자리가 마련되지 않는 만큼 좀 다른 질문일 수 있는데 예. 늘봄학교 유보통합 고교무상교육 일몰 담배 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AI 디지털 교과서 같은 현재 중앙정부 주도의 교육정책에 대한 현재 교육청 차원의 판단하고 있는 진행 상태를 각각 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 상황을 보면은 교육 자체가 사실상 위협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들긴 하는데 이와 관련된 교육감의 입장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일본 유보통합 고교무상 예산 예, 고교무상 맞죠? 예. 또 하나는 뭡니까? 담배 서비스는 지방교육세 일부입니다. 예, 담배하고 AI 저 디지털 무상교육 그다음 AI 또 여기서 이 정도입니까? 늘봄 유보통합 예산 담배 소비세 고교무상교육 AI. 우선 그 늘봄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미 2학기에 초등학교 1학년 전체로 이건 뭐 변함없이 가고 있고 내년에 2학년까지 초등학교 그 다음에 초등학교 100% 이렇게 해서 지금은 계획에 변함없이 그냥 가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칭 일본 실장이라고 불리는 전문직 25명을 우리가 이제 모집을 해서 한 선생님당 몇 개 학교 지정을 해가지고 계획하고 어떤 그 돌봄사 선생님도 좀 관리하고 하는 이런 걸 맡기려고 했는데 신청자가 몇 명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를 최근에 은퇴한 어떤 선생님들까지도 확장해서 모집을 한다든가 하는 그 어떤 방향을 새로 잡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기본 정책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 한 말씀을 드리겠고요. 늘보면 유보통합은 지금 와 있는 위치가 잘 아시겠지만 복지부의 교육부로 복지부에 있던 그 어린이집 지원팀이 복지부로 교육부로 이렇게 합쳐졌다는 건 지난번에 말씀드렸고 제주도가 제주도교육청이 어떤 그 TFTM을 구성해서 정기적으로 계속 만나면서 인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고 유보통합에 필요한 3법 그 3법의 법은 아시겠지만 초중고교육법, 유아교육법, 그다음에 교육지방교육재정교부법 이거를 개정 발의되어 있다는 것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 개정 발의로 해서 재정이 교육청으로 다 오느냐? 아닙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제가 이미 여러 번 수차에 걸쳐 말씀했습니다만 저희 교육감협의회에서 서울대학에 의뢰해가지고 연교육한 결과 엄영석 교수가 낸 연구 보고서를 보면 11개 법을 개정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교육팀으로 옮겨왔을 때 85% 가지고 싶다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야. 그러니까 이건 정말 무서운 얘기죠. 최선을 다해야 85%니까 그냥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한 60%못 가져온다는 얘기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서 40%만 못 가져와도 제주도 교육청의 타격은 거의 1,000억 가까이 됩니다. 거의 1,000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장하는 거는 교육감협의회에서 주장하는 거는 특별법으로 접근해달라. 특별법으로 유보통합 특별법으로 접근을 해야 아까 11개 법을 다 아우러서 통제가 돼도 그래도 다 가져오지 못하지만
필요하다는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얘기들만 되고 있고 지금 더 이상 뭐 달라진 내용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보 통합에 대해서는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도 아직까지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다음 담배 소비세는 우리 언론 여러분들이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2년 한시 연장됐죠. 그래서 2년이라도 일단은 시간을 벌었으니까 담배 소비세에 대한 대책은 좀 더 고민해야 되겠고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거에 대한 대응을 진짜 저도 걱정입니다. 어떻든 2년은 벌었습니다. 2년은 벌고 고교 무상교육은 지금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예산 자체를 교육부에서 편성을 안 했죠. 이거는 계획재정부에서. 그리고 그렇지만 국회에서는 이거를 지금 말로는 살려야 한다 하고 있지만 아직 어떤 액션은 없습니다. 제주도교육청 현실은 예산에서 이걸 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고교 무상교육은 지금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예산에서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편성했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될 겁니다. 무상교육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하는데 이거에 따른 계획재정부 예산을 못 받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AI 디지털 시연을 어제 했습니다. 어제 한라대학 컨벤션에서. 근데 이제 오늘 아침 이렇게 우리 해당과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긍정적인 여기도 있고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지금 자체가 시범입니다. 이게 시범입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지켜보면서 수정 가능합니다. 이게 그래서 처음부터 가보지도 않고 처음부터 이렇게 하자 하는 거는 저는 반대한다는 겁니다. 한번 가보자. 1년이든 뭐 2년이든 한번 가봐서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3, 4학년 과목은 정보, 수학, 영어 앞으로 학교에서 AIDT 제공된 AIDT에서 종이교과서 선택하듯 선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거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는데 그 교과서비 이 값이 문제가 됩니다. 이 교과서 값이 아직 타협이 안 되어 있습니다. 출판사와 교육부와 교육감협의회 3자가 이 가격을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직은 그 시기라든지 이런 것이 저한테 연락 온 바가 없습니다. 곧 아마 와가겠죠. 예상컨대 처음에는 뭐 10만 원, 그 다음에는 뭐 6만 원, 그 다음 뭐 4만 원 얘기로 나오다가 저는 처음부터 3만 원을 넘어가면 안 된다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해당과가 오히려 저한테 교육감님 37,500원 정도 갈 것 같습니다 하길래 야 그것도 비싸다 나가볼 때는 한 정도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뭐 빼진 거? 교육감님 성산고등학교 예. 혹시 특성화고로 전화하는 아, 예. 혹시 뭐 용역하고 계신다고 하셨지만 혹시 서울이나 강수라이나 어떤 과가 들어갈지 얘기 나온 거 있습니까? 지금은 많습니다. 항공물류, 그다음 해운물류, 그다음 뭐 바다에 관한 과도 수산고 개념 수산고 개념의 과들이 몇 개 있어야 되고 그런가 하면 또 신재생에너지 쪽도 하나쯤 있으면 좋겠다. 뭐 예를 들면 또 AI 쪽, 그래서 뭐 드론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있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얘기들이 되고 있는데 제가 이거 최소한도 늦어도 내년 전반기 내에서는 이게 결정해야 이거 26년으로부터는 전환이 돼야 되거든요. 이게 네, 그래서 한림공고 다음 제가 가장 고민하고 있는 게 성산고입니다. 다음. 그래서 한림공고처럼 제발 어디 협약형이라도 하나 얻어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얘기가 없고 이거 뭐 기자회견까지 하니까 사전 얘기도 되죠. 그제 해양수산부 장관님하고 통화했습니다. 성산고의 관단체 고민을 얘기했더니
해양수산부 장관도 그쪽 고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도 이제 해당 그 담당 과에다가 지시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뭐가 좋겠냐? 뭘 하겠다는 게 아니라 좀 살펴봐라 한 얘기를 했다고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고맙습니다 하는 얘기를 드릴 바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저런 걸 다 애써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성상고입니다. 다음 목표는. 아니 근데 한림본고 현악총고등학교의 가장 최우선 그 교장 전문가는 이제 초빙 돼야 공고 내야 될 건데 구했습니까? 저는 우리 기자분들한테 설명을 안 드렸구만. 아이고 참. 모집 중 아니에요? 제 신청 설명 좀 잘 들어요. 이미 두 명 신청돼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개방형 교장 선생님 한화에서 2분이 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중 저희가 이제 한 분을 면접을 하든 뭐 이제 해서 임명을 할 겁니다. 3월 2일자로. 네. 그리고 어제 그 현판식 했습니다. 주사님도 왔었고 한화에서도 왔었고 동문들도 왔었고 저도 갔다 왔습니다. 학교가 한림공고가 상당히 활기차졌습니다. 명랑해졌고 아이들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학교가 좀 순간에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제발 이제 금년하고 내년에 고민해가지고 성상고를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언론에서도 도와주셔야 됩니다. 또 예. 아까 앞에서 나왔던 질문 중간데 중학교 남녀공학 전환 조금 시기를 늦춰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또 마냥 늦출 수만은 없는 건데 혹시 전환 시기를 대충 언제쯤으로 계획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윤곽은 언제쯤 나올 걸로 저희가 알고 기다리고 있으면 될지요? 늦어도 한 27, 8 이렇게 갈 것 같아요. 28년 계획하고 있습니까? 28년 계획하고 있다네요. 당초 26년에 계획하셨는데 조금 늦춰진. 예. 늦춰진다고 봐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아이뉴스 24 제주본부의 박태진 기자입니다. 예. 지금 2027년부터 제주고 12학급, 제주여상 8학급, 그리고 신설 특수학교, 특성화고 4학급 하면 24학급이 한 해의 새로운 그 질 좋은 학교로 바뀐다고 보여집니다. 중장기적으로 290억 원의 그 큰 돈도 지원되고 이러다 보면 그 여타의 지역 서귀포시 그리고 여타 읍면동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은 이게 이쪽 제주시 지역에서 거주하는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못 느끼는 상대적인 박탈감, 소외감 이런 게 상당하리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읍면 지역의 일반고 그 TF 해서 뭐 8분, 3분 해서 11분이 TF 활동을 하고 그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이 정도로는 상당히 지역에서 느끼는 그 소외감은 강하고 많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교육감님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가장 그 관심 있게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에 이게 정답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과거와 달리 한림이나 세화 지역 아이들이 제주시로 덜 온다는 것, 지역 학교를 선호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유는 대학 입시의 배경이 있습니다. 예, 압니다. 지역 균형이라는 걸 봐서.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제가 용기를 얻게 된 배경이고요. 또 하나는 한림이나 그 세화고등학교를 제가 그 기숙형 학교로 접근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있는 기숙사를 안 그래도 리모델링 해야 됩니다. 지금은 4인 1실이 쓰는 옛날 기숙사입니다. 그래서 화장실이나 목욕탕 이런 거를 좀 새롭게 최소한 2인 1실 정도로 해가지고 전용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걸 준비한 새로운 시스템의 화장실로 기숙형 학교를 좀 유도하려고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충분히 갖춰서 이것이 하나의 대안이 되겠고요. 그다음 제주시에서 아이들이 우선 통학에 지장이 없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좀 더
편리한 통학 시스템을 이제 갖춰놔야 되겠다. 그다음 거기에 어떤 근무하는 선생님들에 대한 어떤 고민도 좀 해야 되겠다. 그다음 이제 학교 교육 과정도 좀 이제 새롭게 접근을 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필요하다면 자율형 공립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제주형 자율학교를 지원해서 고등학교에 대한 특별한 지원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교육과정 쪽으로도 좀 접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거를 통합해서 고민해서 저한테 제안을 해준 팀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덧붙여 하나만 더 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앞서서 한 기자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예. 이게 유독 제주도에서만 이 인문계 조금 우습게 얘기하면 볼펜을 중시하는 그런 참 우리 고향 분들의 이런 참 고정되어 있는 그런 관념, 가치관이 있는데 아까 물론 교육감님께서도 중3들의 그 어떤 지원 그게 7%밖에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거를 단순히 학생들이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는 뭐 여러 요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이제 학부모님들이 가장 큰 영향력이 있다고 보는데 이거를 앞으로 정말로 이 어떤 균형 그리고 우리가 독일이나 스위스 한번 보십시오. 농업 저쪽에 저 북유럽의 그 어부들 이렇게 해서 다 자기 나름대로 훨씬 좋은 삶을 유지하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제주도도 그런 쪽으로 보면은 농업 이런 쪽으로 해서 앞으로 훨씬 잘 살 수 있는데 이게 상당히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안타깝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이 제주시나 이런 쪽에 인문계 고등학교를 너무 중시하는 게 그건 교육감님의 탓은 아닙니다. 이 학부모 학생들의 탓인데 그 세계의 어떤 변화하는 트렌드 이런 것을 좀 참고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이거에 대해서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동의하지만 저는 또 느낌이 과거와는 또 많이 달라졌다고 봅니다. 과거와는 달라졌는데 좀 이 생각을 해줬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반계 고등학교를 나와서 대학만 간 데가 아니고 일반계 고등학교 나와서도 취업이 되고 취업을 할 수 있고 특수목적고등학교 나와서 직업만 가는 데가 아니라 직업도 갖고 대학도 가고 그래서 100세 시대의 아이들, 100세 시대에 우리가 생각하던 만 18세 이전에 보통교육을 완료한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어떤 이 어떤 아이들이 보통 교육의 어떤 시간을 확장한다는 차원 한 25세까지 이렇게 보면 직업도 좋고 대학도 좋고 어떤 사회 경험도 좋고 저는 제 어떤 교육의 철학을 그렇게 조금 더 여유를 가졌습니다. 이유는 과거에 30세에 장가 갔다면 지금은 35세에 장가 가지 않습니까? 과거에 수명이 80이라면 지금은 100세 아닙니까? 그래서 자연적으로 좀 더 여유를 가지고 학생들이 더 행복하게 시간을 좀 갖게 해주자. 거기에 바탕에는 교육 인프라가 제주도에는 엄청 모자랍니다. 상당히 모자랍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교육감 되는 게 읍면 지역에 예쁜 어린이 도서관 하나 못 짓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 과거처럼 한 3, 4년 전처럼 교육 재정이 됐더라면 다 지었을 겁니다. 생각은 있는데 재정이 안 따라주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지금 폐교 그냥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뭐 어린이 놀이터, 어린이 도서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동네에서 사는 형편이 나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도시에서 지방으로 가서 사는 사람도 있을 거고 거기서 어떤 새로운 교육의 방향이 난 결정이 된다고 보는데 아무튼 생각과 현실은 좀 달라서 저는 임기 4년인 교육감이어서 급하게 생각을 하고 하지만 사회에서는 느긋하게 해서 아마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저는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박태인 기자님 고맙습니다. 여튼
그 교육기간 연장 이런 용어를 오늘 처음 들은 것 같은데 아주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저는 됩니다. 그 기본적인 생각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 조금 더 늦추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중앙행정 쪽에서도 그런 기회를 좀 더 제공을 해야 우리가 100세 인생을 살 거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보면 저는 정년 연장이라든지 이런 게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나서 한 번만 더 좀. 아니 괜찮습니다. 질문하십시오. 교육부 보통교부금 1.57 이 고정된 문제를 교육감님 현재 임기 안에 해결할 계획인지 다음 임기 안에 해결할 계획인지 의견 주십시오. 참 갈등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 중입니다. 근데 이걸 특별법을 제 마음대로 수정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이제 제 노력으로 제주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 얘기를 장관한테 얘기하는데도 한 1년 걸렸습니다. 교육부 장관한테. 그래서 좀 살펴달라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딱 한 건 조금 얻은 것도 없잖아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거는 언제나 일시적인 거고 만분의 157이라고 하는 특별법에 보장된 제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이거를 그냥 가지고 가는 게 나은지 지금이라도 빨리 열심히 노력해서 바꿔서 타시도처럼 교섭에 의한 예산 확보 이렇게 가는 게 나은지는 정말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지금 어느 게 나은지는. 그래서 여기 나가 있는데 그 나오는 걸 좀 보고 그리고 좀 그 어떤 그 뭡니까 특별자치도가 전국에 특별자치도가 몇 개 더 생기면서 이 흐름도 좀 보고 해서 조금 시간을 갖고 접근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쉽게 뭐 A냐 B냐 딱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그렇지만 고민을 할 때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예. 뭐 충분한 대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어려운 질문 하셨습니다 지금. 예. 그리고 잠깐 말씀드리면 그러한 특별법 개정의 제안을 교육감한테는 없죠. 아시죠 그 말씀? 예. 교육감한테는 그런 특별법 제안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면 또 다른 작업을 해서 지방에서 지방자치단체하고 의논을 해야 되고는 그런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질문이죠? 없는 모양이죠? 예, 그러면 정말 한 달 되지 않나면 한 20일밖에 안 남고 날씨도 점점 추워지고 건강에 유의하시고 내년에 즐거운 마음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